것 같습니다. 네. 작년 그리고 올해 초까지 우리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러이러한 첨단 무기를 개발했다 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랬죠. 이제는 미국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워즈 계획이라고 불리는 그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제 미 공군이 그 PCA라고 불리는 차세대 전투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투기가 지금 현재 주요 국가들은 거의 4세대, 5세대 전투기들을 주력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앞서간 기존의 전투기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UFO급의 그런 성능의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UFO급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현존하지 않는 무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첨단 무기 그리고 성능을 자랑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SF 영화라든가 공상과학 만화 같은 것을 보면은 네. 어떤 외계인들의 UFO가 와서 우리 지구인들의 전투기를 일방적으로 유린하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예, 그런 전투기를 지금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하. 이러한 첨단 전투기에는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4가지의 그 핵심 첨단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네. 이 4가지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4세대, 5세대 전투기를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전투기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성능 때문에 압도할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6세대 전투기는 겉모양부터 달라도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자, 그러니까 일반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에는 뒤에 꼬리 날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6세대 미국의 전투기에는 꼬리 날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납작한 모양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UFO의 모양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로 꼬리 날개가 없는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 세로 꼬리 날개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는 항공기는 저 수직미익, 네. 세로 꼬리 날개라고 부르는 것이 수직미익인데요. 네. 저 수직미익이 있어야 자세 제어라든가 기체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것이 레이더의 어떤 전파를 가장 많이 튕겨내기 때문에 네. 그 스텔스 성능엔 별로 좋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F-22도 꼬리 날개 때문에 어느 정도 작게는 레이더에 감지가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 꼬리 날개, 수직 꼬리 날개 자체를 없애버린 거군요. 그걸 아예 없애버렸고 이 그림의 전면을 보시면은 네. 그 공기흡입구라고 하죠. 네. 공기가 들어가는 엔진 입구 쪽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하. 사실 전투기에서 레이더 전파가 가장 많이 반사되는 것이 엔진 흡입구, 네. 그 꼬리 날개인데 그것을 아예 없애버려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스텔스기 탐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레이더조차도 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아하. 즉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텔스 성능이 완벽하다. 100% 스텔스 성능. 예. 레이더에서는 아예 감지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비행기가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스텔스 기능을 장착한 전투기가 엔진이 약해서 기동력이 떨어진다면 말이 안 되겠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엔진을 또 개발했습니다. 일반 전투기의 엔진, 터보팬 엔진은 가속력은 좋은데 연비가 매우 안 좋은 단점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이 여객기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터보제트 엔진은 가속력은 약하지만 연비가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장점을 모두 합친 이른바 하이브리드 엔진을 개발해서 장착을 하게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PCA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침투형 전투기다라고 하는데 먼저 PCA가 뜻이 뭡니까? 침투형 그 대공 전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널트레이팅 카운터 에어. 즉 적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간다는 건데 우리 일반적인 전투기는 자국 영공만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는 그 B-22라고 명명된 미국의 차세대 폭격기가 있습니다. 네. 그 폭격기와 함께 중국이나 러시아의 영토 깊숙이 들어가서 이 폭격기를 호위하는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매우 연비가 좋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자동차도 하이브리드가 대세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매우 긴 연비, 그러니까 그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연비와 더불어서 매우 빠른 스피드까지 겸비한 그런 아하. 첨단 엔진이라고 할수 스피드가 빠르다면 어느 정도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겁니까? 최대 속도는 마 2 정도를 낼 수 있고요. 네. 초음속, 그러니까 슈퍼크루징이라고 해서 초음속으로 순항 비행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초음속이요. 그러니까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니까 아예 초음속 비행기를 개발해서 적진으로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뚫고 들어가서 미사일을 쏘기 전에 아예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군요. 그러면 자, 일단 전투기의 엔진, 스텔스 기능까지 알아봤는데 그러면 어떤 무기가 장착되는지 살펴볼까요? 공격력 또한 세계 최강이라고 합니다. 이 탑재된 무기가 일반 기관포나 미사일이 아니고요. 고성능 레이더가 장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그 파이팅이라고 하죠. 이 근접 공중전을 벌일 때 미사일이나 기관포를 쏘는 게 아니라 빛의 속도로 날아가서 격추시킬 수 있는
레이저포를 달고 있다. 이미 레이저포는 미국이 개발을 한 상태잖아요. 레이저는 실용화가 됐고요. 네.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F-35를 가지고서 탄도미사일을 요격을 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미국이 전투기용 어떤 레이저 무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10년 전 기술로 전투기가 1,300km 밖에 있는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이 PCA에는 그보다 더 진보된 그 센서와 네. 레이저 무기가 들어갑니다. 즉, 이 전투기만 가지고 은밀하게 적의 러시아라든가 중국, 영공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전투기는 물론이고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거의 UFO급의 전투기가 나옵니다. 그러네요. 지금 적들의 전투기 여러 대와 마주치더라도 육안으로 보기 전에는 레이더로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데까지 오기 전까지는 이 6세대 미국의 전투기가 나타나기 전까지 적들은 감지조차 못하겠군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과거에는 전투기가 스텔스기라고 하더라도 미사일을 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정보음이 막 울리는데 이제는 레이저는 빛의 속도지 않습니까? 아, 적은 이 전투기를 못 보는데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누가 쐈는지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격추당하는 겁니다. 빛의 속도니까 단추를 누르는 순간 저쪽이 그렇죠. 격추가 되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어떤 제공권 다툼이라는 것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압도적인 전력 우위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네.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가 않고 이긴다는 말인데 6세대 전투기 PCA는요. 적의 무장 상태를 그대로 파악해서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상대의 모든 무장 상태까지 다 파악을 해낼 수 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적에 보이지가 않는데 나는 적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볼 수 있다. 어떤 능력 때문에 그런 건가요? 고성능 센서 그리고 네. 사전에 수집된 정보 그리고 아하. 인공지능 컴퓨터 이 세 가지가 결합돼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 미국은 굉장히 많은 정찰 자산들을 갖고 있는데 네. 이 정찰 자산을 가지고 어떤 전투기가 내뿜어내는 어떤 전파가 어떤 파장인지 그 내부에 어떤 무장이 들어가는지 이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PCA 전투기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서 내 전방에 있는 적 전투기는 기종이 무엇이고 무기를 무엇을 탑재했고 어떤 임무인지 그거를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 극초음속 전투기를 또 개발하고 있는데 항공모함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이 전투기가? 6세대 전투기가? 이 전투기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PCA는 미 공군이 개발하는 것이고 네. 이것은 이제 그 미 해군이 FA-XX라고 해서 기존의 슈퍼호넷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아, 그럼 미군은 지금 공군용 6세대 전투기와 해군용 6세대 전투기를 따로 병행해서 두 가지를 개발하고 네, 있나 보죠? 별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 이유는 뭡니까? 일단 컨셉이 좀 다릅니다. 공군은 그 적의 영공까지 들어가서 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폭격기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전투기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미 해군은 항공모함에 탑재해서 그 항공모함은 바다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매우 빠른 속도로 어떤 적의 거점을 타격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성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공군이 장거리 항속 능력에 중점을 둔 스텔스기를 개발하고 있다면 해군은 속도 성능, 즉 항모에서 이함하자마자 불과 몇십 분 만에 표적을 타격하고 돌아올 수 있는 매우 빠른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컨셉이 네. 좀 다릅니다. 자, 그런데요, 6세대 전투기 개발 중인 나라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축소, 모형까지 이미 일반에 공개를 한 상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영국 국방장관이 직접 저 템페스트라고 하는 전투기를 목업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목업을 목업이라고 합니까? 네, 목업이라고 부릅니다. 네. 저 목업을 공개를 하면서 일본에다 공동 개발을 제안을 했습니다. 왜 일본하고 개발할까요, 영국은? 영국은 일단 자본이 좀 부족한 상태고 아. 전투기는 개발해야 되는 상태인데 일본은 자본도 있고 그리고 레이더라든가 이런 센서 성능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일본과 같이 그 개발하자라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태고 네.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그러면 일본 우리랑 같이 하자.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일본이라는 파트너를 잡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지금 뭐 6세대 전투기. 네, 김정은 시장님. 그런데 우리는 현재 KF-X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 몇 년 후에 4.5세대를 개발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4.5세대에 머물고 그러니까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사오고 있는 F-35는 5세대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4, 5년 후에 개발하는 그 목표가 4.5세대라는 것은 좀 소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FX 사업이 굉장히 뒤처져 있고 아직 된 것도 아니고 4, 5년 후에 이제 개발하는 FX 사업 4.5세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뒤처져 있군요. 그러니까 그 4.5세대를 개발할 바에야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F-35를 더 사오고 차라리 5세대 전투기를 구입하는 게 나을 수 하고 있겠다. 그다음에 남은 돈 가지고 앞으로 10년에 15년 정도 길게 본 다음에 6세대로 바로 가는 게 낫지 4.5세대를 왜 만든다고 하는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바로 이 부분도 FX 사업에 대해서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